저 서울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 새벽 3시 한 20분경이라고 하죠. 새벽에 갑자기 용역들이 한 100여 명 들이닥쳐가지고 강제로 막 그 교회를 지금 파손하려고 하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분말가루 뿌리고 뭐 심지어는 불까지 나는, 이게 불타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사택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요. 뭐 이걸 끄려고 또 소방대원들이 출동을 했는데 경찰이 그걸 또 못 들어가게 막았다라는 말도 나오고, 하여간 아수라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황 자체가. 이게 지금 이제 용역들이 들어와가지고, 물론 그 용역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깡패들을 동원했다라는 의미로 주로 쓰는 말이죠. 그런데 꼭 그런 말은 아니고, 그런 용역이라고 그래서 꼭 다 100% 깡패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좀 불법적으로 지금 이게 집행이 됐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저희가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여러 곳에서 나왔고요. 자칫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어제 저희가 생중계를 통해서 직접 현장 연결을 했었는데, 오늘은 허겸 기자가 직접 현장에서 취재한 부분들, 그리고 현지에서 직접 제공받은 영상들 가지고 좀 더 자세히 이 상황들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새벽에 그 대치 상황, 그 모습을 한번 직접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새벽에 벌어졌던 현장 상황들입니다. 그 불타는 모습은 교회 측에서 저희에게 영상을 제공을 해주셔서 저희가 드릴 수 있었고요. 불이 났었던 당시에 직접 현장에 있었던 분이 촬영한 것이라서. 그리고 이제 허 기자가 새벽에 굉장히 일찍 현장에 나가긴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이제 옥상에서 내려다본 모습을 지금 촬영을 했는데, 경찰들이 오히려 이제 용역 나와 있는 이 철거하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오히려 지금 도와주는, 그리고 교인들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연출이 됐고, 그 상황에서 최소한 4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상당한 분들도 큰 부상이 아니었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또 더 위험한 상황도 좀 벌어지게 됩니다. 이후에 좀 더 저희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한 가지 좀 웃지 못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또 벌어졌는데, 이 교회의 변호인, 강현재 변호사라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데 이 교회 측 변호사로 강현재 변호사가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이 강현재 변호사를 체포해가는, 그래서 이유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일단 경찰차에 있는 대로 끌려는 갔는데, 그런데 이게 과연 합당한 이야기냐? 그러니까 미란다 권리도 제대로 이제 고지하지 않고 무작정 체포해 가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강현재 변호사가 미란다 고지 왜 안 하느냐라고 이제 따져 물으니까, 그제서야 경찰이 뒤늦게 미란다 고지 이제 뭐 해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는 모습이 고스란히 영상에다 담겼습니다. 일단 보시고 나서 제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확한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 않고 임의동행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있습니다. 저기 끌고 가서 화차시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미란다 고지하십시오, 정확하게. 아니, 지금 하십시오. 아니, 변호사입니다. 다시 지금 이상해요? 변호사가 지금 변명인계가 있고, 아니, 뭐라고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무슨 사유로 체포한다고요? 말씀하신 모든 것은 법정에서 그냥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보셨습니까? 이제 미란다 고지를 원래 먼저 해주게 돼 있죠.
체포를 할 때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체포하는 게 아니고요. 당신은 어떤 혐의로 체포합니다. 라고 먼저 혐의를 이야기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란다 장전을 이제 읽어줘야 되는 것이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미란다 원칙이라는 거를 안 하면, 그거를 고지해주지 않고 체포를 하면 체포가 돼도 무죄가 되는 경우가 미국에는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미란다라는 이름이 붙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미란다가 원래 사람 이름입니다. 에르네스토 미란다라고 원래 사람 이름인데 멕시코계 미국인인데요. 이 친구를 검거할 때 경찰이 이런 권리를 얘기해주지 않고 검거를 했습니다. 성폭행범으로 체포를 했는데 실제로 범인이었습니다. 실제 범인이었는데 경찰이 체포를 하면서 이런 너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법정에서 네가 한 진술은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권리를 얘기해주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그냥 체포가 된 거죠. 나중에 재판이 벌어졌을 때 이 재판 결과가 결국에는 본인은 어떠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권리를 나는 들은 적이 없다라는 말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경찰한테 했던 모든 진술이 전부 다 취소가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석방이 되는 무죄 판결을 받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진짜 범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본인의 권리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헌법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권리를 침해를 받았기 때문에 헌법이 인정해주는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이건 경찰이 과잉 행동을 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미국 같았으면은 미란다 고지 안 하고 체포해 가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첫째는. 그리고 이건 정상적인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였으면은 구체적인 체포 혐의를 이야기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임의동행이었죠. 임의동행. 임의동행이라는 것은 우리 경찰서에 가서 얘기합시다. 이런 말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만약 경찰이 임의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난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경찰서에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뭐 얘기합시다. 그래버리면 끝입니다. 원래는. 강제로 잡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범죄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강제로 잡아가려면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 영상에 보니까 제대로 하지 않았다. 뭡니까? 이제 목적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절차를 중요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적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거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거리끼는 건 전부 다 이제 없애버리고 지금 넘어가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목표가 있으니까 그거부터 하자라는 그런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이 절차들을 무시하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놓고 이야기해도 이건 정말 창피한 얘기입니다. 말로만 선진국 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진짜 선진국 대접받고 싶으면은 이런 절차 하나하나 신경 좀 써야 되는 거죠. 지금 납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저희는 경찰이 민간인을 납치하는 현장을 저희가 본 거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좀 웃기는 얘기지만 지금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는 어제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어제죠. 이 상황이 결국은 이제 집행은 실패하고 명도 집행은 실패하고 용역들은 이제 다 물러서고 교인들이 다시 교회를 되찾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연결이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보면은 아찔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교인 중에 이제 한 명이 첨탑에 올라가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인데 또 그 밑에서 첨탑을 흔드는 놈들도 있었다고 그러고 하여간 참 그러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여간 그런 아찔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도 현장에서 이것은 배후에 문재인이 있다라고 아주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 장면들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살아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자꾸 우리가 조급하고 여러분들이 자꾸 분노하면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여러분 여유있게 기다리세요. 우리 교회는 재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10-2 지역으로 단독 개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84억에다가 경탁금을 걸어놓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것은 뭐 헌법이고 뭐 이런 말을 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폭력행위입니다. 1200만 우리 기독교인 또 30만 목회자 우리들은 우리 교회 문제가 우리 교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한국 교회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아멘. 문재인에게 내가 경고합니다. 당신 계속 이렇게 나를 탄압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하는데 배후에는 문재인 너가 있다는 건 내가 다 알지. 그러나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너는 처벌받게 돼 있어. 변호사 선임한다고 이게 독직 폭행이지. 경찰이 시민들을 그냥 스티커만 띄우면 되지 왜 이렇게 폭행을 하냐고. 미국에 우리 친구분들 또 성도님들, 장로님, 목사님들, 저 아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제가 이거 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적극적으로 한국에 관심 가져주시고 좀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지금 서울 성북구 장이동에 자리한 사랑제일교회 예배당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평원을 찾은 이곳은 낮 12시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이날 새벽 법원 집행관이라고 밝힌 이들 100여 명이 몰려들어와 돌을 던지고 집기를 투척한 뒤 소화기를 분사하며 교인들을 내쫓았고 뒤이어 다시 재진입하려는 교인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빚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소 4명의 교인들이 눈과 머리에 출혈을 일으키며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코로나에 관한 비록 엄격한 잣대만을 교회에 들이대는 문재인 정권의 성격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GCN 포스트 허겸입니다. 네, 허겸 기자가 유일하게 뭐 다른 뭐 SBS니 뭐 여러 방송국에서 기자들이 막 취재하려고 나오긴 했는데 교인들이 막아서서 취재 아예 못하게 취재하고 헛소리들을 하니까 아예 그냥 취재하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근데 저희 허겸 기자는 교회 안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협조해 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허겸 기자도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아마 유일하게 현장의 내부까지 들어가서 취재를 한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다치시는 분들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이 문제가 지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아까 정광훈 목사가 이야기를 한 대로 원래 재개발 지역으로 되어져 있지도 않은 교회, 땅값만 200억이 넘는 교회인데 이 땅값만 200억인데 건물값까지 하면은 거의 뭐 500억 이상 될 거다. 추정하기로 지금 580억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한 500억 이상이 될 건물이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지금 재개발에다가 포함시켜가지고 날로 먹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고 여기에 지금 공권력이 동원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심각한 것이죠. 이게 정치적인 숙청이지 이게 정상적인 행정 처분이냐? 이건 저희가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제가 이런 모습들을 과거에서부터 계속 봐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지금 뭐 서스름 없이 거리낌 없이 정치적인 탄핵을 자행하고 있는 탄핵이 아니라 정치적인 숙청을 자행하고 있다. 말이 민주주의 국가에 무슨 뭐 선진국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 실제로 정치적인 내부 상황을 들여다놓고 보면은 독재 정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이 심각한 거죠. 또 국민들이 빨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당장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동산 값 제대로 청지 못하고 물가 올라가게 만들고 이 요소수 문제 같은 거 터지게 하고 도대체가 살기 힘들게 만드니까 민생이 어려워지니까 그제서야 들고 일어나는 그것도 물론 좋습니다.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민생이 어려워지는 문제는 그냥 저들이 흘리고 있는 저들이 바구니가 있는데 바구니에 막 부정의 물이 차가지고 그게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정도를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민생의 어려움인 것이고요. 그들이 썩어 빠져 있는 그 정치계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감히 야당이 끽소리 못하는 국회 안에서 무슨 소위원 할 때는 뭐 막 소리 지르고 삿대질하는 것처럼 쇼는 하고 있지만 감히 선거 부정이다라고 말도 못 꺼내는 뭐 이런 야당이 그래서 여당의 제2중대다라는 말을 듣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현실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제 일어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하여간 지금 사랑제일교회의 이 문제는 단지 그 교회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계 전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교계 전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전체의 문제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권력이 월권하는 것을 그리고 공권력이 정치적으로 숙청하려는 것을 행정부를 동원을 해서 행정 절차로 국민들을 탄압하는 종교를 탄압하고 국민들을 탄압하는 그런 현장이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요. 이거는 진짜 제대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어느 당이 문제가 아니고 뭐 국민혁명단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무슨 뭐 저희가 정광훈 목사가 정치적으로 뭐가 있어서 이런 것도 전혀 아니고요. 기독교 탄압이니까 종교적인 이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포함되는 거죠. 다 포함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지금 잘못 휘두르고 있다. 월권을 하고 있다. 자기네 정권의 도구로 행정부를 마구 부려먹고 있다. 무기화해서 지금 써먹고 있다. 이거 옳지 않은 겁니다. 이 옳지 않은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죠. 이거 참 걱정입니다. 다음 대통령이라도 잘 뽑으셔야 되는데 다음 대통령도 제2의 문재인 정부가 되지 않게 하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